안녕하세요. 공식 채점관 마이크입니다. 5월 시험 대비 강좌로 돌아왔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파트별 채점 기준 명확히 해보고요. 4월에 나왔던 문제들 풀어보면서 5월 시험 완벽 대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토익스피킹의 진짜 채점 기준 알려드립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 제가 절약시켜 드릴게요. 우리는 쓸데없는 거 하지 않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뉴스가 있는데요. 6월부터 성적 체계가 개편이 됩니다. 자, 여러분 오픽, 토익스피킹 이렇게 두 개 가장 많이 보는 스피킹 시험이죠. 그래서 여러분 점수 체계는 대부분 아실 건데 뭐 농담도 많이 하시죠. 뭐 NH 받으면 안 된다. 뭐 농협 받으면 안 된다. 그리고 뭐 IH 이상이면 괜찮다. AL이 최고점이다. 자, 근데 이제 스피킹 시험으로 이게 토익도 이제 비슷한 점수 체계를 쓸 건데요. 여러분 숫자로 표현되는 거는 동일하지만 뭐 레벨 6, 7, 8 이런 것들이 사라진다는 겁니다. 지금 아직 성적표가 6월이 안 됐으니까 아직 나와 본 적은 없는데 이 AL이 아마 160점으로 환산되지 않을까 이렇게 추측을 하고 있고요. 그 위에가 170, 180 그리고 맨 위에가 190, 200 이렇게 환산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샘플 뜬 거를 보면 지금 Advanced Low 하고 160 이렇게 스코어 찍혀 있죠. 근데 이거는 샘플이니까 아직 정확한 건 아니고요. 나오게 되면 제가 여러분 계속 업데이트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일부 개정이 되는데요. 자, Part 1, Part 2 변동 없고요. 그리고 Part 3 변동 없습니다. 자, 표분석 마찬가지로 이제 8번, 9번은 변동이 없는데 우리 마지막 문제 있죠. 30초 답변하는 거 있잖아요. 여기서 질문을 2번 들려드립니다. 원래 한 번만 들려드렸죠.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 11번에서 준비 시간 30초, 45초로 변합니다. 자, 원래 15초였죠. 30초로 지금 바뀌어 있습니다. 이게 45초가 된대요. 뭐 사실 뭐 일부 개정이라고 해봤자 여러분 뭐 거의 체감되는 건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자, 그래서 많은 학생분들이 질문을 하십니다. 자, 10번 질문 2번 제공이 되면 그리고 11번 준비 시간이 30초에서 45초로 늘어난다면 점수 받기 더 쉽나요? 저는 이제 별거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 사실 8, 3, 5번, 6번, 7번 그리고 9번, 8번, 9번, 10번 마찬가지로 준비 시간이 없다가 문항별로 3초 준비 시간이 주어졌죠. 여러분 답변의 질은 하나도 좋아지지 않았습니다. 네,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게 늘어난다고 물론 이제 아이디어를 공부하신 분들 여러분들은 아이디어를 더 구체화 할 수 있고 더 잘 떠올릴 수 있겠죠. 네, 그거는 저희 학생들에게만 해당되는 거고요. 뭐 쉬워진다 이런 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10번 문제 질문을 놓치는 경우는 많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2번 제공된다 그래서 큰 변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식 홈페이지에는 채점 기준과 난이도가 동일하다고 하지만 뭐 난이도가 올라간다. 이것도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고요. 마찬가지로 제가 이런 식으로 강의 촬영해서 여러분께 계속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제가 제 강좌 말미마다 말씀드리는 거 있죠. 여러분은 누구랑 같이 공부하고 있나요? 이 시험 제일 잘하고 잘 아는 사람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든든하게 생각하시고 끝까지 열심히 잘해주시면 여러분 성적 반드시 나옵니다. 자, 8원 1번, 2번 가보겠습니다. 자, 여기서는 두 문단을 소리내어 읽죠. 준비 시간 45초, 답변 시간 45초. 소리내어 읽으면 되는데요. 채점 기준은 지문 소리내어 읽기입니다. 자, 채점 기준은 발음 억양이고 문제 유형은 지문 소리내어 읽기입니다. 채점 기준은 단 2개로만 이루어집니다. 자, 발음, 억양 이 2개로만 채점이 되고요. 이 둘 다 중요하지만 굳이 더 중요성을 꼽는다면 억양 쪽이 더 중요합니다. 여기서 여러분 감점이 다 일어납니다. 제가 뒤에서 더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자, 여러분 자주 틀리는 부분 그리고 어렵다라고 느끼는 부분은 뭐 유형별로 공부해라 이런 말이 있는데 여러분 교통정보 안내 한국어로도 하실 수 없어요. 일기예보도 영어로 절대 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읽을 필요 없어요. 이 2개만 지켜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 강좌로 채점 기준 다 녹여드린 강좌가 8원은요 강좌가 하나밖에 없어요. 아마 30분 가량이 될 건데 그렇게만 공부해 주시면 더 하실 건 없습니다. 제가 굉장히 시간 절약시켜 드리고 있죠. 자, 4월에 나온 문제들 가보겠습니다. 첫 번째 주에는요 광고가 출제가 되었고 방송 안내문이 출제가 되었는데
여러분 광고문을 광고처럼 읽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뭐 읽어도 되지만 물건을 팔듯이 읽을 필요 없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만 사실 잘못된 정보만 소거가 되어도 여러분의 시간은 많이 줄어듭니다. 이렇게 출제가 됐고, 두 번째 주에는 안내 공지문이 출제가 되었고요. 여기 있는 단어들 보시면 제가 강좌 시간에 리스트로 드린 단어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쪽에 있는 강세 유의에서 읽어보시면 사실 뭐 벗어나는 거 없고요. 강세는 뭐 하나 틀렸다고 감점하진 않습니다만 이게 반복이 된다면 감점이 됩니다. 강의 참조해 주시고, 자, 4월 세 번째 주에는 전화 메시지라는 기내 방송이 출제가 되었고요. 자, 네 번째 주에는 안내 뉴스 광고문이 출제가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강세는 잘못 넣으면 없는 단어가 됩니다. 없는 단어가 돼요. 근데 이거 하나 틀렸다고 감점하진 않습니다만 반복이 되면 감점이 된다 그랬죠. 자, 이것보다도 훨씬 더 감점이 많이 되는 부분은 아무래도 억양 부분이 됩니다. 자, 인토네이션 부분이 되는데 어디에서 올려 읽는지 내려 읽는지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올려 읽을 거 내려 읽으면 바로 감점, 내려 읽을 거 올려 읽으면 바로 감점입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접속사나 전치사로 시작하는 문장이 뭘 의미하죠? 문장이 덜 끝난 거죠. 그래서 if you do something 하고 덜 끝났으니 올려 읽고요. you do something. 자, 전치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치사로 시작하는 문장, 덜 끝난 문장이죠. for more information 올려 읽고요. you do something. 자, 이 부분 내려 읽으면 바로 감점, 이 부분 올려 읽으면 바로 감점. 여러분 감점은 다 여기서 됩니다. 그래서 제가 강좌 시간에 예문 드리고요. 나왔던 문제들 실제 기출 떠서 여러분 맹 연습을 합니다. 그럼 이거 감점을 당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실제로 시험장에서는 감점 당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30% 이상입니다. 근데 저희 학생분들은 한 분도 감점을 당하시지 않습니다. 이 부분 맹 연습이 되기 때문에. 자, 그리고 이거는 11번까지 다 이어지는 법칙입니다. 문장이 끝나면 무조건 내려 있습니다. 그 부분만 지켜주셔도 채점자는 여러분의 답변을 훨씬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제가 계속 강조를 할게요. 자, 그럼 묶고 읽기 나오죠. Welcome to 어떤 뭐 단체나 상점명이 나왔고요. Thank you for visiting, coming into 뭐 계속 나옵니다. Calling, here is 하고 여러분들이 주어라고 부르는 부분, 목적어라고 부르는 부분, 보어라고 부르는 부분 묶어서 읽으셔야 되겠고요. 자, 나열식은 A하고 덜 끝났으면 올려있고 B하고 덜 끝났으면 올려있고 C하고 끝나면 내려 읽는 겁니다. 덜 끝났으니 올려있고 덜 끝났으니 올려있고 끝나면 내려 읽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준비 시간이 45초가 주어지죠. 45초 준비 시간에 여러분이 하셔야 될 거는 반드시 어디서 올려 읽는지 어디서 내려 읽는지 확인해 주시고 뭐 강세 부분도 잘 안 되는 게 있으면 단어 따로따로 연습해 주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 준비 시간 45초, 답변 시간도 45초인데요. 아직도 많은 학생분들이 질문하세요. 자, 30초 안에 다 읽어야지만 레벨 7이 뜬다고 하는데 맞나요? 네, 이런 잘못된 정보가 아직도 퍼지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30초가 됐든 45초가 됐든 제대로 올리고 내리고 파악하셔서 읽어주시면 점수가 만점이 나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읽다 보면 떨어지는 시기가 주어지거든요. 그럼 30초가 넘어갈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잘못된 정보를 접하신 분들은 큰일 났다. 이 시험 망했다. 레벨 7 이상 받을 수 없겠구나라고 포기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여러분 스피킹 시험은요. 정답이 없기 때문에 잘못된 정보가 아주 치명적입니다. 그런 거 상관없이 45초 안에 읽어주시면 됩니다. 괜찮나요? 네, 좋아요. 자, 다음 사진 묘사 가보겠습니다. 사진 2장을 묘사하시는데 문항별로, 사진별로 45초 준비 시간, 답변 시간 여러분 30초 동안 사진 2장 묘사하실 수 있습니다. 자, 문제형은 사진 묘사고요. 채점 기준은 사진을 전체적으로 묘사하는가. 자, 그리고 이제 강좌 계속 따라오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8, 1, 2는 둘 다 낮은 레벨 태스크입니다. 점수를 주려고 가장 기본적인 걸 물어요. 그래서 여러분 절대 뭐 문법 틀렸다고 감점하지 않고요. 수동태가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 이런 것도 거짓 정보입니다. 여러분 잘못된 정보가 얼마나 치명적이냐면 여러분 수동태를 억지로 집어넣으려고 그러면 말이 안 나오거든요. 그럼 머리가 새하얘지거든요. 네, 그럼 수동태 안 들어갔으니까 난 큰일 났다. 점수 받기 글렀다 하면서 뒷파트까지 다 영향을 줍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잘못된 정보는 치명적이고 문장 개수 채점자 세고 있지 않아요. 접속사를 활용해서 본문 만드실 필요 없습니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전체적으로 묘사하실 수 있으면 되는데 그렇기 위해서 제가 좀 틀도 드렸고요.
여러 표현도 드렸는데 이런 표현은 사실 어느 사진에서나 나오는 기본 동작이 있고요. 그리고 장소별 표현이 있습니다. 제가 이거를 강의 2개로 다 요약을 해드렸습니다. 그 안에서 다 나온다고 보시면 되겠고 그 밖에 있는 표현들은 나오면 안 하셔도 여러분 점수 받는데 지장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낮은 레벨 태스크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장소별 표현 기본 동작 이렇게 제가 2 강좌로 압축을 해드렸는데요. 참조해 주시고 입에 많이 붙이셔야 됩니다. 자, 제가 쉽다 그랬지 만점이 그냥 나온다 그러진 않았거든요. 네, 만점 맞기 쉽다 그랬지 공부하지 말란 소리는 안 했습니다. 공부는 해주셔야 돼요. 엄청 쉽지만 소리내서 연습 안 해보시면 입으로 안 나옵니다. 자, 그러면 우리 4월에는 어떤 사진이 출제되는지 한번 봐볼게요. 첫 번째 주에는 공항, 사무실, 서점 사진이 출제가 되었고요. 두 번째 주에는 지하철역, 부엌, 공항 사진이 출제되었고 세 번째 주에는 서점, 야외, 상점, 야외 그리고 상점 사진이 출제되었습니다. 자, 네 번째 주에는 야외 카페랑 공원 사진이 출제되었고요. 우리 다 장소별 표현 보시면 어떤 표현들이 어떤 동작들이 나왔는지 다 이제 감이 잡히실 겁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생김새 동작 보시면 지금 having a conversation, choosing a book, talking on the phone 자, 이런 표현들 보시면 해석이 안 되거나 모르는 단어가 있을 리가 거의 없거든요. 자, 그런데 이게 너무 쉽지만 여러분 소리내서 안 연습하시면 말로 안 나옵니다. 내가 안다고 말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반드시 소리내서 연습해 주셔야 되고 사물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안다고 말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이런 표현이 지금 4월에 출제가 되었습니다. 뭐 어려운 표현은 하나도 없을 겁니다. 제가 표현 기본 동작 플러스 장소별 표현으로 강의 2개로 압축해 드렸으니까 많이 활용해 주시고 입에 많이 붙여주세요. 자, 이게 틀입니다. 어디서 찍힌 사진 그리고 중심인물, 주변인물, 배경 느낌 이 순서로 30초 감을 많이 잡아주셔야 돼요. 자, 여러분 시험장 가시면 굉장히 시끄럽고 어수선합니다. 그래서 본인이 어디까지 얘기했을 때 몇 초가 남는다. 이게 그런 감이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면 한번 퍼즈가 생기면요. 한번 멈칫하면 뭐 4, 5초가 막 지나가요. 그럴 때 당황하시지 않게 이 30초 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럼 한번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자, conference room 사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this picture was taken in a conference room. 우리 회의실 사진 정말 많이 출제가 되죠. 자, what I noticed first in this picture is a man on the left. 왼쪽에 있는 남자인데요. He's sitting on a chair. 자, 의자에 앉아 있고요. Next to him, 그 옆에는 one woman is standing. 한 여성이 서 있습니다. She's holding a cup. 컵을 들고 있고요. They are watching something. 뭔가를 보고 있습니다. On the screen. 스크린에서 보고 있고 and having a talk. 얘기를 나누고 있어요. 자, 배경은 I can see a laptop computer on the table. 테이블에 있는 laptop 컴퓨터가 보이고요. They look serious. 심각해 보입니다. 자, 뭐 어떤 사진인지 그려지지 않으세요? 자, 이거보다 조금 덜 말씀하셔도 점수는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거 보시고 쭉 읽어보시면 30초가 안 걸릴 겁니다. 한 20초도 안 걸릴 건데 이 정도 말씀하시면 당연히 만점이고 이거보다 덜 말씀하셔도 만점 나옵니다. 그래서 좀 두려워하지 마시고 기본 동작, 장소별 표현 30초 감 잡아주세요. 이거 낮은 레벨 태스크입니다. 그리고 이거 망했다고 여러분 시험 뒷파트까지 망하는 그런 오류 범하시지 않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part 3 5번, 6번, 7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이거는 전화 대화죠. 전화 대화고 5번, 6번은 15초 답변 시간이 주어지고요. 7번은 30초 답변 시간이 주어집니다. 그리고 문항별로 3초 준비 시간이 있어요. 자, 그럼 가볼게요. 자, 제가 7번만 드렸지만 여러분 5번, 6번 이 주제가 잡히면 다 유추가 돼야 됩니다. 당신의 마을에서 가장 필요한 것. 자, 마을이 주제가 되겠죠. 마을이 주제가 되겠고 뭐 계획하는 여행이 주제가 되겠죠. 그럼 여러분 5번, 6번은 빈출편에서 다 나온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마지막으로 본 영화에 대해서 얘기를 해달라. 영화가 주제가 되겠죠. 그 빈출편 다 이제 강의로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많이 봐주시고요. 자, 그럼 뭐 예술품 고려하는 점, 뭐 결혼 선물 관련해서 문제가 이렇게 출제가 되었습니다. 자, 하나 골라서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neighborhood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5번, 좀 전형적인 5번은 아니었어요. 곧 이사 갈 것 같습니까? Why or why not? 이라고 물었는데 저는 안 간다라고 했습니다. I don't think so. 그런 생각 없습니다. I love my current house. 네, 지금 집이 좋아요. My neighbors are also great. 우리 이웃도 좋습니다. 라고 얘기했고요. 자, 그럼 5번, 6번은
5번, 6번, 7번, 7번까지 다 3점 만점입니다. 3점 만점이 뭐냐면 만점 받기 쉽다예요. 자, 물론 이게 8, 1, 2처럼 낮은 레벨 태스크란 말은 없지만 3점이 뭐냐면 만점 받기 쉽다입니다. 그래서 5번, 6번은 가장 쉽게 만점을 받을 수 있는 파트 같아요. 제 개인적으로는. 우리 학생분들도 많은 분들이 동조하고 계십니다. 낮은 레벨 태스크는 아니지만 어쨌든 질문에 답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그 질문에 답만 내면 되기 때문에 그리고 게다가 3점 만점입니다. 편안하게 만점 받아주시고 7번은 학생분들이 처음으로 여러분만의 대답을 30초 동안 말씀하셔야 되니까 정말 부담 많이 되시거든요.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3점 만점이다. 여러분 이제 굉장히 높은 확률로 만점이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이 잘 못했다라고 느껴서 그 뒤에 찝찝함 때문에 막 잘 안 되는데 여러분 크게 부담 가지 마시고 3점 만점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제시하는 30초 답변 많이 연습해 주시고 아이디어 연습해 주시고 30초간 많이 잡아주세요. 자, 6번 갑니다. 이사를 갈 때 고려하는 점. 이것도 사실 뭐 전형적인 6번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자, I care about neighbors. 이웃을 고려합니다. When choosing where to live. 어디 살지 정할 때. 자, they should be nice. 좋아야 되고요. And not too loud. 그렇게 시끄러우면 안 됩니다. 라고 얘기를 했고요. 자, 7번 가볼게요. 당신의 마을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도서관, 콘서트홀, 그리고 박물관. 저는 도서관을 골랐고요. 한번 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I believe my neighbor needs a library. 자, 이런 것들은 자, 이게 화면에 떠 있는 스테이트먼트 그대로 활용한 질문 반복이기 때문에 어렵지 않습니다. 활용하는 방법 강의에서 많이 다루고 있죠. 참조해 주시고요. First off, 우선 my neighbors and I love to read books. 내 이웃이랑 나는 책을 읽는 걸 좋아합니다. 자, 뭐가 있으면 좋겠습니까? 나 그거 좋아한다라고 하면 되죠. 콘서트홀 하면 나는 공연 보는 걸 좋아한다라고 얘기하면 됩니다. That should be great. 좋을 겁니다. In addition, 게다가 people can have many good activities. 좋은 활동들을 많이 할 수 있어요. In the library. 우리 도서관에서 like story times 이건 애기들 좋아하는 거고요. And family movie nights. 다 같이 가족이 영화 보는 그런 것도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7번 풀었고요. 다시 한번 강조할게요. 7번은 3점 만점입니다. 3점 만점 뭐를 의미한다고요? 만점 받기 쉽다. 만점 받기 쉽다. 그래서 여러분 사실 30초 답변을 연습해 주시고요. 당연히 공부는 하셔야 됩니다. 연습해 주시고 그리고 시험장에서 조금 찝찝하게 잘 못한 것 같다 라고 해도 굉장히 높은 확률로 만점 처리가 됐을 겁니다. 근데 만점 처리가 됐는데 그거 계속 생각하느라 찝찝하다라고 느껴서 뒤에 뭐 표 분석 안 되고 막 이렇게 되면 그것만큼 억울한 일이 어디 있을까요? 근데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그런 실수 하지 마시고요. 자, 좋아요. 계속 가보겠습니다. 네, 자, 다음은 표분석 문항입니다. 표분석 문항에서는 여러분은 표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가정하기 위해서 45초 준비 시간이 주어지고요. 자, 그리고 순서대로 8번, 9번, 10번 이렇게 출제가 되는데 8번, 9번은 15초 답변 시간이 주어지고요. 10번은 30초 답변 시간이 주어집니다. 자, 이렇게 차례대로 나오고요. 그리고 문항은 화면에 뜨지 않습니다. 음성으로만 주어지기 때문에 여러분의 듣기 평가도 중요하죠. 자, 그리고 6월부터 개정되는 시험에서는 10번 문항은 2번 돌려집니다. 조금 유리한 게 있겠지만 사실 저는 큰 변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한번 나오면 제가 계속 업데이트 해드릴게요. 자, 4월에 나온 문항 우리 마찬가지로 회의 일정 제일 많이 나왔고요. 회의랑 교육 일정이 출제가 되었고 자, 오랜만에 여행 일정이 나와서 제가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자, 여행 일정 가볼게요. 자, 8번 언제 리스본에 머물고 체킹은 몇 시입니까? 아주 전형적인 우리 itinerary 관련된 문제입니다. 우리 연습한 대로 잘 하실 수 있겠고요. 자, 9번은 trip for Portugal에 위에 어떤 기차를 타야 합니까? 뭐 전형적인 9번 문제는 아니었지만 우리 충분히 itinerary에서 나올 수 있는 문제가 나왔고요. 자, 마지막 10번 돌아오는 비행 정보에 대해서 다 말해주세요. 그러니까 2개나 3개를 묻는 아주 전형적인 10번 문제 출제되었습니다. 그래서 표를 제대로 분석하셨다면 문제 다 뽑아보실 수 있겠고 노테이킹 같은 것도 강의 통해서 많이 연습을 해주세요. 자, 우리 마지막 11번입니다. Express an opinion. 자, 여러분 한 문항이 출제되고 준비시간 30초, 답변시간 60초인데 이 30초 준비시간이 45초로 늘어난다라고 6월부터 개정이 된다라고 하는데 저는 크게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
15초에서 30초로 늘어난 지가 아마 2년 정도가 됐을 건데요. 이렇게 해서 여러분의 답변의 질이 전혀 좋아지지 않았습니다. 물론 이제 제 강좌 들으시는 분들은 다 잘 하셨지만 우리 일반적인 토익 스피킹 풀 안에서 여러분의 답변은 좋아지지 않았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크게 변화는 없을 것 같아요. 자, 4월에 나온 문항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정확한 정보, 정확한 채점 기준과 아이디어, 좋은 자료가 답입니다. 자, 4월 첫 번째 주에는 팀장으로 일하고 싶냐, 팀원으로 일하고 싶냐라는 문제가 출제가 되는데 저는 팀장을 골랐습니다. 팀원으로도 대답하실 수 있어야 돼요. 자, 팀장 하면 돈을 골랐고요. 팀원을 고르면 시간을 고르시면 됩니다. 거기에 대한 아이디어 다 준비가 되어 있고, 자, 그리고 더 많은 책임감이 있기 때문에 더 좋은 일꾼이 됩니다. 더 좋은 직원이 됩니다. 라고도 풀어봤고요. 아이디어 활용하셔서 답변하실 수 있고, 자, 다음 문항은 리더는 동기부여를 해야 한다. 자, 이거는 3월 첫 번째 주, 두 번째 주에도 출제가 되었고 4월 첫 번째 주에도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리더에 관련된 얘기, 인물 아이디어 활용하실 수 있겠고요. 인물이랑 그 다음에 이제 우리 회사 아이디어 쓰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행복의 기준 나왔고 어떤 게 이제 뭐 가족과 시간을 보내는 경우 그리고 뭐 직업 같은 게 있었고요. 뭐 여러 보기가 나왔는데요. 저는 한번 인물 아이디어로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가족과 보내는 게 최고로 행복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이 가족을 골랐으면 우리 부모님 한번 얘기해 볼게요. 우리 부모님이 훌륭한 사람이다라고 계속 얘기를 해서 같이 시간을 보내면 즐겁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 인물 아이디어 정말 많이 쓸 수 있죠. 인물 아이디어 만약에 회사 배경으로 출제가 된다라면 leader, manager, boss, CEO 다 이렇게 인물 출제가 되고 있고요. 그 인물이 훌륭한 사람이다 라고 계속 얘기하면 된다. 뭐 리더가 있는 게 좋아요? 아니면 없는 게 좋아요? 뭐 이렇게도 출제가 되고요. 자, 그거를 이제 확장해서 부모님, 막 선생님 이렇게 출제가 돼요. 뭐 부모님이나 선생님의 중요성, 역할 같은 거 과거, 현재, 미래 비교해서 계속 출제가 되고 있고요. 심지어 뭐 부모님이랑 함께 살면 좋은 점을 물어보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행복의 기준 가족 골라놓고 부모님이 훌륭한 사람이다 라고도 얘기하실 수 있습니다. 네, 아이디어 이렇게 활용도가 높죠. 입에 많이 붙여주시고요. 자, 그리고 스트레스 해소는 친구와 그리고 아니면 혼자 이렇게 나오는데 약간 7번 같은 문제가 되겠죠. 7번 문제 살 붙여서 이렇게 taste in something 뭐 좀 어떤 거에 비슷한 취향이 있고 거기에 대해서 얘기도 할 수 있습니다. 라고도 같이 풀어봤습니다. 풀 수 있고요. 자, 그리고 이제 함께 일하면 좋은 점, 이거 4월 세 번째 주, 3월 세 번째 주 같이 출제가 되었습니다. 아이디어 활용하실 수 있겠고, 여러분 제일 크게 보면 결국 이 시험은 이제 직장인분들이랑 예비 직장인분들 보는 시험이기 때문에 회사 배경으로 정말 많이 출제가 되고요. 그 다음에 기술의 발전, 인터넷 계속 출제가 되고, 인물 이렇게 크게 세 꼭지로 보시면 됩니다. 여기에서 파생되는 아이디어 연습해 주시고 그리고 또 자주 나오는 것도 연습해 주시고 이렇게 매월 기출문제 같은 거 풀어보시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자, 그리고 리더의 organizational skills 마찬가지로 계속 출제가 됐고 썼던 아이디어 활용할 수 있습니다. 3월 네 번째 주, 4월 네 번째 주에 출제가 되었고요. 자, 작은 대학교와 큰 대학교가 나왔습니다. 자, 보시면 4월 네 번째 주에 출제가 되었는데, 자, 여러분 열정 아이디어로 한번 써볼게요. 열정 아이디어. 자, 많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들은 파악할 수 있습니다. What they like to do, what they're good at. 그들이 뭘 좋아하고 뭘 잘하는지 알 수 있겠고, 그리고 경험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큰 대학교 골랐고요. 작은 대학교로도 골라주셔서 말씀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아이디어로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입에 많이 붙여주시고요. 자, 이렇게 정리를 해봤는데, 여러분 이제 정확한 채점 기준 이 중요하고요. 거기서 시작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공부도 훨씬 더 효율적이고요. 자, 그리고 좋은 자료를 활용하셔야 됩니다. 어떤 뭐 만능 답변 이런 것들은 없고요. 거기에 해당되는 채점자가 들었을 때 공감하고 이해할 수 있는. 자, 그리고 제가 계속 설명을 드리죠. 문장 끝 잘 내려 읽어 주시고요. 읽어 주시고 그 다음에 스피킹 시험은 약간 멘탈이랑도 관련이 있습니다. 여러분 시험장 가서 막 사람들이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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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 때 여러분은 굳은 심지가 있으셔야 됩니다. 제가 강의 말미에서 계속 말씀드리는 거 있죠. 여러분은 누구랑 같이 공부하고 있나요? 이 시험 제일 잘하고 잘 아는 사람과 함께 공부하고 있습니다. 끝까지 든든하게 생각하시고 잘 따라오시면 여러분 원하는 점수 반드시 나옵니다.
그래서 강좌 통해서 아이디어 정확히 입에 많이 붙여주시고요. 여러분 그렇게 점수 나오실 수 있게 제가 최선을 다해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이렇게 강의 마치고 다음 강좌 촬영해서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6월 대비 강좌로 여러분 찾아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